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소단원 알고리즘에 의해,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전 시간에 배운 것들 좀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저번 시간에 추상화라고 그랬죠. 추상화. 자, 추상화라는 거는 불필요한 거를 제거하고 필요한 핵심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 자, 문제의 추상화란 핵심 요소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자판기 프로그램 했죠? 자, 이때 핵심 요소는 투입한 금액, 그리고 판매 중인 음료수, 그 다음에 거스름돈.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요 중에 요 세 가지를 핵심 요소로 뽑아냈었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추상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예제로 했던 거 중에, 자, 해보기에서도 자, 이렇게 빨간색 블럭을 움직일 때 핵심 요소는 막대의 길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변하겠죠. 그리고 이 화살표에 움직일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이 막대가 위치, 그 길이와 방향, 위치를 핵심 요소로 잡아야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자, 다음 시간 이제 추상화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알고리즘. 여러분, 알고리즘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좀 개념이 잡기는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은, 자, 알고리즘 있죠? 알고리즘의 개념. 자, 그 다음에, 자, 알고리즘의 개념.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리즘 중에 순차, 선택, 반복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 그래서 뭐 용어들은 알고리즘 중요성, 대부분 다 알고리즘이란 거에 대해서 나왔죠. 자, 그럼 우리 알고리즘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알고리즘이란, 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냥 우리 간단하게 봅시다. 알고리즘이란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 우리 추상화 과정. 자, 여러분,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핵심 요소를 여러분이 추출해냈죠? 자, 그래서, 자,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 핵심 요소를 통해서, 자, 여러분이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상태로 수행해야 할 작업의 절차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요, 자, 다시 얘기하면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작업들의 절차. 자, 그럼 우리 다시, 자, 우리 다시 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로 돌아볼까요? 자, 그렇죠? 여러분이 요 투입된 여러분이 자판기를 동전을 넣어갖고, 자, 여기 물건이 나올 때까지 이런 절차들을 구체적으로 짜는 걸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얘도, 자, 요 빨간색 블럭이 밖에 있는 출구로 나오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행해야 될 작업의 절차들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나온 것처럼,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자, 여기 빨간 장애물을 나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현재는 어떤 상태예요? 현재는 어떤 상태냐면은, 자, 그래서, 자, 빨간색 막대가 막혀 있는 게 현재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요 빨간색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자, 일단 요 분홍색을 이렇게 움직여줬죠. 그리고 노란색도 움직여줬죠. 그래서 현재 상태를 계속 변화시켜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자, 얘네들을 잘 변화시켜 갖고 어떻게 됐어요? 자, 얘가 빨간색 막대가 밖으로 나온 목표 상태에 도달했어요. 자, 이것처럼, 자, 우리 요런 막대의 길이, 위치, 이동 방향인 핵심 요소를 찾아갖고 여러분이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이러한 절차들을 해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고, 이런 걸 알고리즘의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자, 여기 나온 거로 보면은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냐면은, 자, 빨간색 막대, 우리가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요 빨간색 막대를 어디로 이동시켜야 돼요? 출구 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출구로 도착했다, 자, 도착하면은 종료예요. 자, 근데 만약에, 자, 얘가 한 번에 도착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중간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얘가 그냥 한 번에 쭉 나왔다,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막혀 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자, 다음 과정을 통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빨간색 막대를 막고 있는 이 주변 있죠. 주변의 막대를 이동시켜야 돼요.
자, 그러려면 요 파란색이나 초록색을 이동시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전에 것들, 자, 분홍색하고 노란색을 움직였어요. 이제 여러분 파란색을 움직일 수 있겠죠? 뭐 파란색을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뭐 초록색을 아래쪽으로 내리고, 얘를 뭐 이쪽으로 움직이고, 그 세부 과정들을 하면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알고리즘이란 건, 자,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자, 얘가 다시 쭉 보면 첫 번째 이 빨간 막대를 자, 일로 출구를 보내고 싶어요. 이게 한 번에 끝나면 그냥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해물들, 장애물들이 있으면 이제 다음 단계 하나를 더 거쳐갖고 얘네들이 이동하는 또 절차를 가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쭉 중간 절차를 해갖고 결국은 빨간색이 이렇게 나와버렸다. 자, 그러면 알고리즘이 끝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나오지 못하고 또 중간에 어디에 걸렸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두 번째 과정. 장애물들을 변화시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한 번 과정을 거쳐서 장애물들을 없애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없애서 종료를 시켜도 돼요. 근데 만약에 막대가 있어서 자, 장애물이 계속 있다. 그럼 다시 2번 단계로 돌아가요. 그럼 또 없애고 또 다시 이렇게 3번 단계로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자, 알고리즘을 할 때 여러분 좀 중요성들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알고리즘의 여러분 조건들, 입력과 출력. 당연히 어떠한 활동을 하려면 입력이 있어야 되고 출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 이 절차들의 명확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한성, 그 다음에 수행 가능성. 자, 그럼 입력과 출력 볼까요? 자, 입력을 받아 계산하고 결과를 출력한다. 우리 뭐 자판기 프로그램에 치면은 내가 동전을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 들어왔다 그렇게 알려주고, 잔돈은 얼마다 그렇게 빼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뭐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럼 굳이 뭐 입력 없이도 그냥 알아서 바로바로 출력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명확성. 자, 명확성이라는 건 여러분 수행하는 명령이 명확해야 돼요. 컴퓨터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얘를 뭐 오른쪽으로 가라, 아래로 가라, 위로 가라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뭐 비스듬하게 가라, 너 편한 대로 가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물론 지금은 인공지능이 발달을 했지만 그 인공지능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정확한 명령에 의해서 하나하나 수행되는 과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명확성. 여러분의 명령이 명확해야 돼요. 뭐 좌측으로 한 칸, 우측으로 한 칸, 위로 몇 칸, 아래로 몇 칸. 자, 그 다음에 유한성. 자, 시작과 종료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얘를 한 칸 움직이고, 두 칸 움직이고, 세 칸 움직이고, 그 다음에 출구로 나와라.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계속 얘가 이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멈춰요. 여러분도 가끔가다 게임이나 무슨 프로그램을 할 때 렉이 걸리는 게 있죠. 자, 이것도 왜 그러냐면은, 자, 명령이 정확하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 안에 밑에 나온 것처럼 명령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니까 렉이 걸리기도 해요. 스스로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한성. 알고리즘은 시작과 종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 아까 시작은 뭐였어요? 현재 상태였고, 종료는 얘가 일로 빠져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자, 역시 이게 종료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안에서 무한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럼 컴퓨터가 용량을 오버해갖고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컴퓨터가 멈추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종료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수행 가능성. 자, 모든 명령어는 논리적으로 수행이 가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다 맞게 움직여야지, 한 칸, 두 칸, 세 칸, 그렇게 움직여라. 그래서 이 칸에 따른 이런 방향성이랑 모든 것들이 정확해야지, 엉성하게 뭐 조금만 움직여라, 많이 움직여라, 그러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고요. 그리고 뭐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그쪽만 되어 있는데 뭐 갑자기 회전을 해라, 그런 새로운 명령어를 가하면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갖고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일단 알고리즘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했으니까, 자, 과연 좋은 알고리즘, 즉 좋은 수행 절차들, 이러한 어떠한 것들이 가장 좋은 수행해야 될 작업들의 절차인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좋은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 여러분 같은 문제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뭐 여러분 게임으로 치면 되겠죠? 같은 게임이라도 그 미션을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방법으로 게임을 수행해 나가죠. 자, 이때 좋은 알고리즘이란 효율적으로 그 미션을 해결하는 사람이란 이 문제들, 여러분이 게임을 할 때 그런 미션들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결해 주는 사람이 뭐 좋은 게이머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대회에 가서도 누가 같은 미션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이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본인의 판단은 기준에 따라 달라요. 알고리즘에 대한 판단은. 자 게임도 똑같죠. 게임도 이 미션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판단, 게임을 운영하는 거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 달라요. 자 이것처럼 자 이런 문제 상황과 자 목적에 맞는 여러분이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게임에서도 그 게임의 미션이 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뭔지를 잘 알아야지만 그 게임을 잘 해나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예가 하나 있어요. 예를 하나 여러분 보도록 합시다. 어떤 거냐면 여기 경찰차가 있어요. 여러분 경찰차. 자 경찰차가 있는데 자 경찰차가 좀 더 작게 해볼까요? 너무 작은가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자 경찰차가 자 여기 경찰차가 담당 지역을 모두 순찰해야 돼요. 여러분 요 경찰차 있죠? 여기 경찰서에 있는 경찰서가 공원, 도서관, 학교, 이 시청, 그러니까 자기 관할 구역을 다 순찰해야 되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이런 어떠한 이런 목적 상황이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수행 절차랑 두 번째 수행 절차가 있어요. 자 경찰서에서 출발하는 건 똑같은데 자 첫 번째 경찰은 어떤 판단을 했냐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먼저 순찰하기로 판단을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자 현재 위치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순찰하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까운 지역을 기준으로, 두 번째는 짧은 시간을 기준으로 자 순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어떤 경우 있다고 그랬죠? 자 가까운 지역 봅시다. 여기 기준 보니까 요런 한 칸이 다 100m예요. 100m. 요 칸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빨간색은 시간이 5분, 녹색은 2분, 회색은 1분이 걸려요. 자, 그럼 봅시다. 가까운 지역부터 봅시다. 자, 일단 경찰서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죠? 자, 공원하고 시청. 얘는 하나, 둘, 세 칸. 얘는 어때요? 한 칸이죠? 자, 한 칸이니까 얘가 더 가까워요. 가까우니까 경찰서에서 일단 가까운 거리를 먼저 가기로 했으니까 경찰서에서 먼저 시청으로 갔어요. 이 파란색을 따라서. 자, 시간은 얼마 걸렸죠? 빨간색이니까 자, 5분이 걸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청에서 자, 공원, 도서관,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어디가 제일 칸수가 작죠? 네, 공원이 가장 작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공원으로 먼저 가겠죠? 자, 근데 녹색이에요. 녹색은 아까 2분이 걸린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공원에서는, 자, 공원에서 뭐 이렇게 가는 게, 자, 도서관이 가장 가깝겠죠? 한 칸이니까. 자, 시간은 1분 걸렸어요. 1분. 자, 이제 도서관에서는, 자, 다시 뭐 시청으로 갈 필요는 없겠죠? 학교로 가야 되니까는 가장 짧은 게 2칸이죠, 2칸. 자, 2칸 갔어요. 자, 근데 시간을 다 따져보니까 회색 아까 1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얘는 빨간색은 5분이라고 그랬죠, 5분. 자, 그럼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이제 경찰서에서 시청, 공원, 도서관, 학교를 거쳐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가장 짧게 순찰을 했어요. 거리는. 자, 근데 여러분 시간을 따져볼까요? 자, 5분, 2분, 2분, 1분, 1분, 5분. 자, 그럼 여러분 총 합치면 몇 분일까요? 5분, 7분, 9분, 그 다음에 10분, 11분, 15분. 11분, 5분 하니까 16분. 자, 얘는 총 몇 분 걸렸어요? 자, 16분이 걸렸어요. 16분. 자, 근데 이번에는 자, 어떻게 했냐면 시간을 기준으로 했어요. 아까 거리를 기준으로 했고, 자, 이번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자, 움직였어요. 자, 그럼 여기 아까 봅시다. 시청까지 가는 데는 5분이죠. 자, 근데 공원까지 가는 데는 자, 얘가 1분, 1분, 1분이니까 총 3분이죠? 자, 얘는 총 3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더 시간이 짧게 걸리니까 공원에 먼저 갔어요. 자, 공원에 먼저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을 기준으로 봅시다. 여기는 아까 녹색 2칸이니까 4분.
여기는 회색 하나니까 1분. 자, 그래서 자, 시간이 더 짧게 걸리는 도서관으로 왔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도서관에서 시청으로도 갈 수도 있고 학교로도 갈 수 있죠. 자, 근데 거리상은 학교가 더 가까워요. 자, 근데 얘는 합치면 몇 분이냐면 6분이에요. 근데 얘는 1분, 1분, 1분. 자, 그럼 합치면 몇 분이죠? 네, 3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시간이 짧게 걸리는 시청으로 갔어요. 자, 시청으로 갔고 이제 마지막 코스인 학교로 가겠죠? 자, 여기 회색 하나, 둘, 셋, 넷. 자, 그래서 자, 가장 짧은 시간에 움직이려고 기준으로 가봤더니 자, 놀이공원, 도서관, 시청, 학교로 오면 시간이 제일 짧게 오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총 시간 계산해 볼까요? 여기 오는데 3분. 자, 여기 1분이니까 4분 추가가 됐죠? 또 3분 추가됐으니까 7분. 자, 그리고 여기 총 몇 분 추가됐죠? 4분 추가됐죠? 자, 그럼 7분에서 4분 추가됐으니까 총 몇 분이죠? 네, 11분. 자, 그럼 똑같이 자기 관할 지역을 한 바퀴 돌았는데, 자, 가까운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분. 짧은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분. 자,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따질 수 있겠죠? 자, 네.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자, 짧은 시간에 이런 범죄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물론 거리도 있겠지만, 짧은 시간에 같은 지역을 반복해서 돌아다니는 게 더 좋으니까, B 알고리즘, 나 알고리즘, 즉, 시간을 기준으로 한 알고리즘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